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밖에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특히 비 많이 온다고요? 네, 수도권에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예. 기상청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발효했고요. 예. 경기도에도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로 세차고 많은 양의 비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네요. 네, 예. 기상청은 이외에도 강원, 경북, 광주, 제주 등에도 호우 예비특보 내리고요. 많은 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그리고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산림청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에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주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네, 걱정되네요. 자, 비는 언제까지 온다고 그러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호남, 경북,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또 경남에는 모레 오후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집중 장마 대비해서 국민 행동 요령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위험한 장소는 피하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 닫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울가나 해안처럼 침수 위험 지역은 갑자기 차오르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고요.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또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공사장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서 나가셔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레 오후까지는 주의해달라 그런 당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일부 개각을 오전에 단행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개각 단행했는데요. 예.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적 큰 폭의 인사 단행이었습니다. 총 13명을 교체했습니다. 우선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발탁됐는데요. 이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역임했고요.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또 장관급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발탁됐습니다. 예. 이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지냈고요. 또 2021년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이 동시에 차관으로 승진하는 등 차관 12명도 교체했습니다. 이제 차관 내정자는 7월 3일자로 임명될 예정이고요. 장관급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 눈에 띄는 인물이 역시 역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용인대학교 장미란 교수였습니다. 문체부 차관이 된 거죠? 네, 우리 역도 영웅이죠.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문체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습니다. 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여자 75kg 이상급에서 우리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등도 획득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선수였다는 거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현역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2013년부터는 후배 양성,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 꾸준히 해왔고요. 2012년에는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서 비인기 종목 선수나 스포츠 꿈나무들 후원해왔고 또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체육계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장미란 교수가 차관이 된 것도 눈에 띄었지만 또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말이 많던 방통위원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것도 또 관심이 됐어요. 네, 방통위원장 물론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선이 미뤄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가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어차피 빈자리다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공석인 자리라는 거겠죠. 예.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우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이 그 말 되고 많았죠. 있는데 예. 이번 인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문규 실장을 대신할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급히 물색을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이죠. 박영수 전 특검. 이분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가려질 텐데요. 예.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member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속된 피의자가 됩니다. 네.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이 박 전 특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박 전 특검과 민간 업자들 사이에 청탁 대가가 오가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있죠. 이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또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거군요. 다음 소식. 박 특검 어떤 혐의 받건인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인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이죠. 검찰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 또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인데요. 다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철회하고 그 대신에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제출하기로 추후에 되자 이 박 전 특검의 목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지금 박 전 특검이 실제로는 8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할 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이 민간 업자들에게 3억 원 현금으로 받았고 또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에 대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부수고 또 사무실의 컴퓨터 기록 등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에 피의자 본인 또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검찰에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에 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 내린 거고요.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
예고했습니다.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산별 노조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양 위원장이 현재 추산으로는 4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이 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요.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내용과 규모, 기간 면에서 어느 때보다 큰 파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는 3일에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시작으로 또 12일에는 금속노조,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의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예상 규모 날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왜 총파업에 나서는 건지 민주노총 지금 어떤 설명하고 있죠? 네, 이번 총파업의 기조와 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또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노조 탄압, 노동계약 저지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 양 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노동 탄압, 계약,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4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른바 반정부 투쟁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공식적인 좀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정부는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총파업을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지난 27일에 이 장관이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양경수 위원장이 국민을 가장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정부다라고 맞서면서 대화 제안은 거부하고 파업에 대해서는 나서서 합법 불법 여부 얘기하는데 이 장관을 향해서 노동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헷갈리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우리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